안녕하세요. 이선율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음원 발매 프로세스, 발매 전후 30일 전략, 홍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은 제가 쓴 책, 아티스트 브랜딩 전자책이에요. 볼륨 3 수익화 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 뮤지션 분들, 수업 중에 만난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빨리 음원을 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음원을 빨리 낸다고 해도 좀 허무하죠.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앨범 발매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대부분 빨리 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유통사도 최대한 빠른 날짜가 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이번에 만든 노래는 봄에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슬픈 노래니까 이번 가을 안에는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누가 이거를 막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빨리 내려고 하는 거는 빨리 세상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 첫 번째. 이거는 시즌송이야. 이거는 뭐 언제 내야 돼. 이때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그 생각을 먼저 하자. 이 얘기인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너무 조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냥 봄에 나오는 어울리는 노래도 한겨울에 내도 상관없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혼자 1인 기획사로 이제 일을 우리가 이제 혼자 이거를 스스로 계획을 하고 기획을 짜고 언제 음원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혼자 판단을 했었을 때 이 노래는 봄에 어울리니까 꼭 봄에 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에너지적인 그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뮤지션으로서 본 게임은 음원 발매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들어줄 사람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왜 영화 홍보도 정말 만들고 나서 B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넘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아이돌 음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사가 다 이렇게 껴있고 많은 제작비를 투여를 했으면은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소소하게 누가 들어주던 말던 창작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인디 뮤지션들은 리스크를 쫓기지 않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내 체력이다. 혼자 하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내가 꾸준히 지치지 않고 활동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창작을 하고 노래를 제작을 하고 녹음하고 이게 전반 작업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믹싱 이후 소스 넘겨서 믹스 마스터링 그 공정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프로필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아티스트로서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되니까 이런 후반 작업이랑 요거를 잘 배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다 만들었다 하면 이쯤이면 됐다. 여기까지가 나한테 최선이다. 다음에 만들 때 아쉬운 걸 또 보완하자 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빨리 조금이라도 들어줄 사람을 더 모으고 팬을 모으고 후반 작업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처음에 제목에 했듯이 음원 발매 전후 30일 전략 그냥 30일이라고 그냥 아예 못을 박았는데요. 소스를 전부 믹스 마스터링을 넘긴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티스트로서 내가 그동안에는 만들고 편곡하고 녹음하고 이러느라고 총력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외주에 넘기는 시점에서부터는 그 기획사의 모드로 돌아와서 실무를 해야 되는 이렇게 모드 전환을 해서 후반 작업 시점부터 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프로필 촬영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요거를 유통을 컨택을 맡기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쫙 생겨. 자, 첫 번째는 유통사 컨택 및 발매 일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사가 뭐냐? 여러분이 들으시는 스트리밍사가 있잖아요. 유튜브 뮤직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멜론이 제일 유명하고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이렇게 국내, 해외에다 이런 플랫폼에다가 음원을 다 정식으로 등록을 해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었느냐를 이렇게 다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해주는 그런 대행을 해주는 것이 유통사예요. 그래서 보통 한 2대 8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 정산한 뭐 금액이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유통사가 2,000원을 가져가고 뮤지션한테 8,000원이 오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혼자 뭐 이렇게 뭐 멜론이나 애플뮤직 이런 데다 다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유통사에다가 보통 대행을 맡기죠. 자, 가장 유명한 곳이 뭐 포크라노스랑 미러볼 뮤직, 인디 뮤지션 분들한테는 가장 좀 잘 알려진 곳이고 오래된 유통사하고 네이밍이 좀 있으니까 내 노래가 와 그래도 여기서 유통을 해주네 이런 또 가치 입증이 되니까 거기도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또 유통사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안 되면은 뭐 그냥 정산이 확실하고 사람들이 여기 써보니까 좋다 다른 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장기 계약이 아니에요. 1년 단위나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뮤지션으로 좀 유명해져서 음원 더 좀 좋은 유통사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까 너무 포크라노스나 뭐 미러볼 뮤직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요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음원 발매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컨택을 해야 돼요. 각 그 유통사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EPK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티스트 네이밍부터 해가지고 SNS 링크 적는 그 란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음원을 듣겠죠. 우리가 이게 유통을 할 만한가? 유통사라는 것은 뭘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수수료잖아요. 10,000원의 정산금이 들어오면 그 중에 8,000원이 인디뮤지션이고 2,000원이 유통사가 가져간다. 이제 비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차트 1위다. 그러면 이제 억대의 음원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 뭐 더 많게는 억대의 음원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유통사는 어떻게 써요? 앞으로 이 뮤지션이 그만큼의 수익을 벌어다 줄 뮤지션인가? 그거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보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노래죠. 데모 음원이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지금 유명한 친구인가? 팬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SNS 계정도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계속 지속할까? 왜냐면 이게 처음에 등록하고 이러는 거가 되게 번거로운데, 음원을 한 번 내고 안 할 사람이면 유통사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뮤지션 할 것 같진 않으면은 안 해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뮤지션으로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택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음원이 있어야 되고 음원은 마스터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마스터는 이제 믹스 마스터링 끝난 거를 이제 마스터링 음원이라고 하는데 마스터 음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믹스 버전으로도 가능하니까 일단 문의를 먼저 해본다. 그쪽에도 하루에 뭐 몇 팀 정도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내가 꼭 원하는 유통사에서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걸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만 좀 빨리 그냥 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산이 좋고 리뷰가 좋은 거 이렇게 몇 군데 알아봐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잘 내주는 곳,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 요즘은 데이터베이스도 아티스트가 이렇게 직접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 과거 때는 유통사에다 그걸 다 메일로 보내면 유통사에서 직접 입력을 했는데 뮤지션이 직접 올리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정을 넉넉하게 하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비주얼 패키지 제작 및 영상 심의인데요. 이제 믹스 마스터링 넘겨놓고 다이어트도 해서 프로필 사진도 찍고 뮤직비디오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요번 음원 컨셉이 뭐 이런
이러한 컨셉이야. 아티스트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이런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거에 어울리는 프로필 사진도 찍고 또 연결해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고 유튜브에서만 틀어야겠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플랫폼에 뮤직비디오를 정식으로 등록을 할 때는 영상물 등급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전체 관람가인지 뭐 12세 이상인지 이렇게 딱지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 검색해서 대행업체 활용하시면 수수료 포함해서 한 건당 3에서 뭐 5만 원 요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선 제가 완료까지 1, 2주라고 걸렸는데 뭐 빠르면은 뭐 한 5일 뭐 이렇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렇게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음원 유통을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라. 빨리 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짠 하고 내일 나오고 싶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니까 그 한 달 안에 일정 잡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프로필 사진 찍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한 달도 시간이 휙 지나가요. 다른 일, 본업도 하시면서 음악 활동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래 걸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보도자료 그 홍보 문구 정리하는 건데요. 이게 유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넘길 때 어차피 요청하는 것들이 다 여기가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은 스트리밍사에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아티스트 소개글, 처음에 아티스트 페이지를 만들 때 아티스트 나에 대한 뮤지션에 대한 소개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음원 소개글, 음원에 대한 내용을 써도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크레딧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크레딧이라는 건 뭐냐? 뭐 작사 작곡은 누가 했고 뭐 편곡은 누가 했고 악기는 누가 연주했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으셔야 돼요.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크레딧이 뮤지션한테 아티스트한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뭐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력들이 반드시 이렇게 공식 오피셜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내가 뭐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이렇게 지원 사업을 활용할 때도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텍스트적인 부분을 반드시 좀 기록해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제가 보도자료라고 해서 사실 뭐 뉴스 기사 얘기를 했는데 보도자료라는 거는 꼭 뉴스 기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 글을 말하는 거니까 요즘은 뭐 방송국이 공중파만 공식 방송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방송 채널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아이돌들도 어떤 방송에서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채널, 뭐 BTS면 BTS 채널 여기서 제일 먼저 이렇게 뭐 발매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도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NS에 내 계정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거기다가 내 크레딧을 기재하고 그런 앨범 내용, 뭐 아티스트 내용들 음원 나올 때 올려야 되니까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텍스트 쓸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물 검색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등록을 위한 여러 가지 이력을 또 적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텍스트 쓸 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워드 파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 앞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수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후반 작업 이후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이제 발매를 해야 하려면은 당연히 유통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사에도 뭐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플랫폼에 등록을 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돼요. 프로필 사진 꼭 거길 등록하기 위한 거는 아니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음원부터 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해라. 아티스트 컨셉을 잡고 하자. 이게 제가 늘 해오는 메시지잖아요. 제가 음원 발매 프로모션을 가장 궁금해해서 지난 영상부터 이거를 제일 먼저 하고는 있는데 그 아티스트 브랜딩 수익화 편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마지막 챕터예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쫙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매 시점에 맞춰서 제출을 하는 거라 가지고
그 책의 내용에는 흐름이 맞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야 이렇게 할 게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앞단에 이미 다 뭐 프로필 촬영이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다 컨셉에 맞게 쫙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후반 작업 시에 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런 거라서 그렇게 뭐 뭐야 이걸 또 해야 돼 이렇게는 안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다 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다가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해야 되는 게 음원만이 아니다. 이런 텍스트적인 거, 사진,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아티스트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번부터는 앨범 발매하고 나서 음원 공개하고 나서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4번에 관한 거는 아티스트로서의 권리, 창작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세팅이에요. 요걸 등록을 해놔야 되죠. 우리가 노래를 창작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징수를 해주는 거죠. 이제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익을 여기에서 챙겨준다. 자, 콤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이라고 하네요. 음저협. 여기에서 이제 권리를 보호를 해주고 징수를 해주고요. 음실련은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라고 합니다. 연주, 노래를 하거나 플레이어들에 관한 이제 권리를 보호해주고 징수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디 뮤지션 분들, 싱어송라이터 분들 많으니까 제작도 하지만 내가 만든 것에 대한 거, 창작에 관한 거는 저작권이고 그다음에 연주나 뭐 녹음한 거, 세션 녹음한 것도 다 포함해서 이거는 실현권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음악 등록할 때 크레딧이 중요하다. 그걸 캡처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 그리고 방송 심의가 있어요. 이것도 과거에는 저는 방송국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적도 있어요. 너무 옛날이죠. 10여 년 전에. 공중파 이렇게 뭐 KBS, SBS 이런 곳은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가 안 돼 있는 거는 노래가 방송에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대행사가 있으니까 대행사로 맡겨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지방방송도 되게 많은데 그냥 주요 방송이랑 뭐 교통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방송국을 갑자기 출연을 했는데 내 노래가 그때 가서 나와야 되는데 못 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내가 좀 뜰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 이제 싱글 하나 냈는데 막 또 심의하기가 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몰아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예술인 패스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재단인데 요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국가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또 자격이 있으니까 요것도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뭐 창작지원금도 받을 수도 있고 요런 게 있다. 5번째는 아티스트 페이지 세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멜론 파트너, 예전에는 유통사에서 직접 이걸 수정을 했었었는데 SNS 우리 세팅하는 것처럼 페이지도 꾸밀 수가 있다. 스포티파이 포 아티스트는 이거는 되게 유명하죠. 세계적인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히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어서 해외 반응이 좋다. 이렇게 이런 걸 또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내 노래가 이쪽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듣네. 스포티파이로 유명해지신 분이 그 웨이브 투어스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6번째는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뭐 정규 앨범, 피지컬 앨범, CD나 요즘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키트 앨범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키트 앨범도 되게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피지컬 앨범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또 할 일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홍보를 위해서 아니면 또 기존의 팬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뭐 엽서나 포토카드 그리고 혹시 뭐 텀블벅에 리워즈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다 할 일이 되는 거죠.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 이후에 활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아이돌들은 방송을 다 여기저기 출연하고 뭐 관행처럼 하는데 인디 뮤지션들한테는 그런 방송에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는 일은 사실 많이 없으니까 씬 안에서 혹은 SNS 안에서 내 팬덤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벤트를 하고 좀 이거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을까 이런 것도 좀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면서 해보시면 좋다. 지금까지 이 6가지는 그냥 다 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신선한 어떤 이벤트 아이디어 다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서 만든 노래의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발매 전후 30일 전략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통 많이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짜고짜 음원만 딱 내지 말자. 최소한 여기 나온 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흉내는 내보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밴드 무드 제작했었을 때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 개 닿는 대로 1인 뮤지션이더라도 좀 해보시면 좋다. 왜냐? 우린 계속 이제 뮤지션으로 살 거니까. 그래서 발매 전후 30일 가장 뜨거운 골든 타임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재미나이가 쓴 거여가지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발매 직전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시기다. 이때 다 앨범 내느라고 지쳐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열심히 앨범 나왔다라고 홍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도 세상에 이게 나왔는지 어떤지 조차 모른다. 가족도 모를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입으로든 알리든 SNS로 알리든 카톡의 프로필로도 알리든 이렇게 최대한 내가 뮤지션이고 세상에 알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 중에 핵심은 뭐다? 그냥 짠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이 과정들, 노래 녹음하는 모습, 뮤직비디오 촬영 모습, 프로필 찍는 거, 항상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짧게 이미지나 영상이나 릴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해서 한 30일 전부터는 공유를 해주는 게 좋다. 제가 과거의 무드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케팅에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대중들은 새로운 뭔가 새로 동경할 만한 무언가를 되게 바라기도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아티스트들의 이런 작업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앨범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연을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 흥미롭기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되죠. 내러티브가 되죠. 왜 우리가 아이돌 연습생 이렇게 영상 보고 입덕하는 것도 그런 거죠. 아이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네. 그런 모습에 되게 좀 진정성도 느껴지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잘 만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는 뮤지션의 입장이지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 과정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앨범이 나오는구나.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작업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여기 뭐 D-30이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하셔도 됩니다. 한 뭐 2달 전, 뭐 6개월 전, 뭐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커버 영상 부터 해서 팔로워 모으시는 분들도 그게 다 과정이 되는 거죠.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한 달 전부터 제작 스케치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또 D-30, 뭐 D-7, 5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 전부터 좀 일주일에 한 3번 아니면 뭐 매일매일 하셔도 좋고요. 짧게라도.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모습, 미팅하는 모습, 컨셉 잡는 거, 뭐 이런 의상은 뭘로 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데이션, 그다음에 뭐 감독님 만나는 거 이런 뭐든지 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는 사람도 좋지만 뮤지션인 나한테도 아카이빙이 돼요. 자료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다음번엔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또 공부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공개는 무조건이다.
공개는 진리다. 그리고 보통 D-7 요쯤부터 해서 아티스트 컨셉 프로필, 프로필도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앨범 나오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앨범 사진 또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음원이 새로 나온다 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 전에는 컨셉 프로필 이미지를 SNS에다가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밴드를 한다고 하면은 멤버별로 한 명 한 명씩, 오늘은 드럼 하는 친구, 내일은 베이스 친구, 이런 식으로. 왜냐? 그렇게 매일매일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는다,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5일 전에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티저도 한 2개 정도 만들어 으셔서 하루씩 공개를 하면 뭐가 나오려는 거지? 이렇게 기대감을 갖겠죠. 자, 그리고 D-2에는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뭐 감독님이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뭐 영상 편집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D- 하루 전날에 보통 앨범 아트워크 공개를 하면서 내일이 나오는 날입니다. 내일이 D-Day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앨범 아트워크 나올 때 거기 반드시 크레딧을 좀 적어줘야 됩니다. SNS에도 적어주는 게 좋죠.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고,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의 SNS 계정까지 다 적었고, 가장 또 이제 기쁠 때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나오는 날 유통사에서 이제 공개 이제 정식 스트리밍사,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은 하루 늦게 나왔나? 그래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멜론, 벅스, 지니 이런데 올라가는 날이 바로 이제 D-Day인데, 유통사랑 협의를 봤던 날짜 정했던 그 날인데, 그때 뮤직비디오랑 음원이 공개가 되면서 이날을 D-Day로 해서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음원 공개 이후의 얘긴데요. 음원 공개는 학교 작품 발표회가 아니다. 저 노래 나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수고했어, 멋지다, 음원 나왔네, 짝짝짝. 보통 음원 공개하고 축하받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건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는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발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끝내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현상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D-Day 하고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짧게 2차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릴스나 이런 데에다가 좀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주고, 요런 컨셉 저런 컨셉, 뭐 어쿠스틱 버전으로도 하고, 아니면은 팬들 이벤트로도 하고, 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스트리밍 SNS 계정 그 프로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원이 나왔는데 음원 발매됐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안 쓰세요. 근데 그걸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이벤트를 하려고 해도 리그램 이벤트를 하겠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음원 나왔는데 영상의 어떤 부분을 캡처해서 스토리에 공유를 해주시고 저를 태그해 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요런 이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정말 나를 사랑하면 그 경로를 거쳐서 해주겠지만 그걸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프로필에다가 요 링크로 가시면 바로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다계정 링크를 만드셔서 빨리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로를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랑 음원이랑 마스터 음원이랑 뮤직비디오 링크 같은 거 해서 아티스트 소개글 써가지고 매거진에도 요번에 음원 나왔으니까 저희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 뭐 매거진 같은 데도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회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뮤지션의 모드에서, 아티스트 모드에서 회사 대표 모드로 바꿔야죠.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소속사에서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처럼 이게 못할 일이 아니에요. 더 쉽게 잘 할 수 있게 됐으니 소속사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된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쇼케이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편견이 있어요. 아, 유명한 사람들이나 쇼케이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반드시 내가 공연장을 잡고 뭐 포스터를 만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 대신에 오픈 마이크도 좋고,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SNS에 오늘 버스킹에는 쇼케이스 무대를 꾸밀 거예요 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공연에 그거를 쇼케이스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무드도 그렇게 했어요. 오픈 무드 같은 경우가 데뷔 싱글 나오자마자 단기간에 팬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무드를 바로 불러주는 곳이 없죠. 그럼 우리가 신청했던 뭐 오픈 스테이지 무대가 있는데 그거를 싱글이 나오는 쇼케이스다. 요 노래가 내일 모레 나와요 하고 이때 들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그걸 촬영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에너지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런 모습에 이제 뭐 소수의 보는 사람들이 저 팀 괜찮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바이럴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는 속으로 뜨겁건 겉으로 뜨겁건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노래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더 세상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 광고죠. 제가 하고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밴드 무드 만들었던 그 데뷔 코칭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1:1 밀착 클래스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소속사 없이 팬덤 만드는 아티스트 브랜딩. 초기 팬덤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인디밴드, 인디 뮤지션으로 안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담은 게 아티스트 브랜딩이고, 당분간은 온라인 강의로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아티스트 브랜딩 전자책 시리즈 중에 3편 수익화편으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티스트 브랜딩 전자책 구입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